만화가 토크쇼 대형 팬더 오늘 준비한 남양 특집 2탄은 저번에 한번 포켓몬 미스터리 편 했었어요. 네. 그쵸. 그때 저희가 분명히 후속작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떡밥 회수견 약속을 지킨다. 그럼요. 공약을 지킨다. 그리고 포켓몬 20주년 기념 잘 갖다 그쵸? 붙였다. 그래서 알고 보면 무섭고 잔인한 동심 파괴 포켓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저는 정크입니다. 대형 팬더가 점점 싫어지고 있는 인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포를 느끼지 않는 남자 오키도키입니다. 겁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그래서 얘가 그렇구나를 좀 많이 느꼈어요. 얘가 댓글을 보고도 조금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그랬구나. 사람 무서운 줄 알아야지. 저 개인적으로 포켓몬 얘기 하나 더 해도 돼요? 네. 무서운 얘기 할 거니까 이제부터. 네. 그 전에 밝은 얘기. 어흥염이 그렇게 심할 줄 모르고 키웠어. 그러니까 내가 되게 귀엽다고 하면서 막 자랑하면서 키웠잖아요. 그래도 애정이 가더라고요. 많이 귀여워해줬어요. 터치로. 설마 벨트 아래를 이렇게 터치하진 않았죠? 누가 봐도 남자입니다. 괴력몬 거기 만져주면 좋아요. 진짜? 진짜야, 야, 이게 동심파괴야. 이게 동심파괴. 진짜라고. 이게 동심파괴라고. 아프다. 첫 번째 동심파괴 포켓몬 슬리퍼. 괴력몬 아니었습니까? 슬리퍼입니다. 네. 슬리퍼의 모티브가 꿈을 먹는다는 네. 맥이에요. 맥. 맥. 네. 저기는 그 진화 전에 슬리프의 모티브인 거죠? 슬리퍼 다 그게 다 같은 모티브다? 거니까. 슬리퍼의 도감 설명에는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에게 최면수를 걸어서 네. 어디론가 데려간 사건이 있다. 유괴범! 피부는 피부는 사나이. 뭐 피부나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치.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순화가 됐지만 실제로 슬리퍼의 이 최면파에 네네네. 애들이 조종당해서 한 곳에 모이게 되는 그 자기가 포켓몬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불 뜯어먹고 막 그러고. 이어킹 흔해서 막 팔딱팔딱거리고. 네, 막 이러고 막 이상하게 따라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왔었어요. 게임에서도 네. 이거에 관련된 사건이 나와요. 파이어 레드 리프 그린이라는 레드 그린 리메이크 작품을 보면은 네. 슬리퍼가 아이의 납치범으로 나오는 뭐 그런 그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뭐 이거를 상징한 티셔츠 그림도 있고. 저 그거 나 봤어요. 그거 보고서 이거는 빼박이긴 하다. 네이버에 고복손이라는 네, 분의 칼럼이 또 있으니까요.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그 글을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두 번째 동심파괴 포켓몬 덩쿠리. 이 친구도 1세대죠. 그렇죠. 1세대고 요것도 상당히 유명한 떡밥이라서 픽시블라 이런데 관련된 그림도 많아요. 다른 걸 검색해서 이런 걸 못 봤네. 자꾸 이제 그 프리즈마 이리아 이런 거만 검색하지. 아니야. 검색한다. 왜? 야, 잘라주라. 잘라주고 나가도 되는데 안 돼요. 피처리해주는데 자꾸 얘기해. 그러니까 그거는 농인지야. 게임 버전을 보시면 네. 관동지방, 그러니까 지우가 있던 태초마을 있죠? 네네. 태초마을 밑에서 홍련섬으로 가는 그 수로가 있어요. 네네. 그 수로를 가기 전에 보면은 이렇게 태초마을이 이렇게 있고 여기 울타리가 있고 네네. 여기 밑에 풀밭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덩쿠리가 나와요. 그게 왜 거기 있느냐 가지고 이제 생겨난 의문들이 만들어낸 이 동심파괴인데 그 나오는 위치나 캐릭터가 굳이 장화를 신고 있어. 도가면 얼굴을 본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다. 이거를 토대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막 나와 있는데 태초마을에서는 여자아이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 아이가 돌아온 게 막 덩쿨이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는 거다. 난이도 밸런스가 아니라. 그런 게 루머 아닌 루머가. 개인적으로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익사체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조사할 때 좀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설정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이렇게 말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밤선인. 밤선인. 로이가 갖고 있던 선인왕이라는 포켓몬이 있어요. 네네네. 선인왕 때 되게 귀엽거든요. 귀엽죠. 엄청 귀여운데. 디지몬스럽던데. 그래? 이거 모 디지몬 캐릭터가 그 주인이 더 귀엽죠. 어쨌든 그 도감에 나온 설명을 보면 네. 이 밤선이라는 캐릭터는 야행성인데 밤에 지친 먹잇감들을 잡아 먹는다라는 설정과 한밤중에 사막을 걷는 여행자의 뒤를 집단으로 줄줄줄 지어서 걷는다. 그죠? 그것이 바로 사람을 먹는 식인 행위가 아닐까? 그 오키도키가 만약에 밤에 사막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공포가 없는데 저 친구는 심지어 뒤에서 애들이
도망가야지. 도망 못 가겠지. 넌 느리니까. 전체적으로 좀 기민하지 못한 부분이 인생이 있어요. 그치. 그 고등학교 때 자고 있을 때 선생님 느껴지면 좀 렉이 있어. 사위 동심 파괴 포켓몬 따라큐. 때레큐. 피카츄 모양의 헝겊을 네. 쓰고 있는 포켓몬인데 그 속을 본 사람이 없다. 아직도 없다. 네, 그 누더기 속을 본 어떤 학자는 아직도 공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애니메이션에서 네. 나옹이 한번 들쳤을 때는 네. 그 검은 오라와 함께 네. 꿈속에서 여자 포켓몬들을 봤는데 네. 그걸 그대로 따라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로히가 깨워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근데 꽁먹기 당하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갈 뻔했습니다. 포켓몬 특유의 음. 무서운 이벤트가 게임상에 한 번씩 꼭 있어요. 그쵸, 그게 그쵸. 이번에 써낸문에서는 조금 요렇게 나오지 않았나? 따라큐로 나왔어요. 따라큐로 나와가지고 네, 네, 네. 우리가 줄줄줄 따라가는 거였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DP였나 XY였나 해서 네가 아니야. 갑자기 엘리베이터 아무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 타는데 네가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무섭거든. 포켓몬은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전에도 뭐 저도 얘기했지만 숲의 양 오. 무서운 에피소드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체크하시면 재밌다. 네. 따라큐 안에 있는 것이 도대체 뭘까? 애니메이션의 검은 오라를 보고서는 고스나 고스트가 조금 인기를 받고 싶어서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 루머에 따르면 네. 폴리곤이라는 설도 있어요. 아 이것도 많은 네, 떡밥이 네, 있더라고요. 네. 그 저번 미스테리 편 때 포켓몬 쇼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빨강, 파랑, 노랑 이 빛나는 화면을 교차시키는 네. 그런 효과를 썼는데 이게 어린 아이들이 보고서 발작을 일으키게 돼요. 네. 피카츄를 질투해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설도 있죠. 피카츄만 좋은 취급한다 막 이런 건가? 그런 그렇죠. 거죠. 애니메이션에 아예 등장을 못하니까 네. 헝겊으로 써서라도 등장을 하겠다. 삐까? 뭐 이런 느낌? 뭐 그런 삐까? 느낌이 네. 있었던 거죠. 네. 어쨌든 이 따라큐의 그 속이 어떨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울트라 써낸문에 또 네. 이제 나올 텐데 네. 그때 또 따라큐에 신기술이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밑에 그것들이 막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근데 따라큐 성능 되게 호평일색이던데. 그럼요. 그 레이팅 배틀에서 네. 항상 이제 상위권에 존재합니다. 몰랐어요. 그러면 저는 안 썼거든요. 왜냐면 첫 타가 무조건 무효예요. 네 맞아. 네. 탈? 그게 딱 목이 탁 꺾이거든요. 좀 무서워. 네, 애니메이션 연출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찔입니다. 그런 무서운 연출이 있죠. 네. 다섯 번째 동심파괴 포켓몬 모래성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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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타입에 고스트가 붙은 녀석 치고는 네. 안 무서운 배경을 가진 애들이 없어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 유령이잖아요. 썸문에 추가된 이제 이 모래꽁과 네. 그의 진화 버전인 모래성이당. 이 친구들도 상당히 무서운 에피소드를 갖고 있는데 이 모래꽁 같은 경우에는 객사한 자의 원통함이 모래 언덕에 깃들어 탄생하는 포켓몬이다. 이미 존재 자체가 귀신이야. 지방령이구나? 이미 귀신이고 그다음에 사람을 조종해서 네. 모래 언덕을 모래성으로 만들게 네. 한대요. 그래서 그게 모래성이 완성이 되면 진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시켜서 자기 몸 바디를 만든다. 그렇죠. 아니 저는 이런 포켓몬들이 어떻게 트레이너들한테 길들여지고 명령을 따르는지 모르겠어. 포켓볼이 그러니까 최고야. 정말 정말 미스테리야. 무서운 거야. 모래성이당은 더 무서운 게 모래성이당 아래에 보면은 전기에 빨려가지고 모래성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말라 죽은 뼈가 백골들이 대량으로 묻혀 있다. 이런 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래꽁이다가 처음 공개됐을 때 네. 모래로 해가지고 동물들을 잡아먹는 모델이 나왔는데 그게 피카츄예요. 맞아요, 또. 피카츄. 맞아. 네. 알로라의 라이츄가 네. 서핑보드를 타는 식으로 진화한 게 퐁퐁퐁. 그렇죠. 예. 그 모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다. 모래에서 라는 이게 것도 빠지지 않고 건너가기 위해서. 네. 리전폼이라고 하나요? 리전폼. 그렇죠, 리전. 네. 역시 다 잡아봐야 돼 포켓몬은. 그럼 도감 설명 하나하나 보면은 이런 게 재밌는 게 되게 많아. 안 잡으면 도감 설명 안 떠요. 그렇죠. 이 외에 또 기타 설정들을 네. 몇 가지 저희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 지우도 이게 잡은 적 있거든요. XY에서 미끄메라의 진화형인 미끄네일. 네. 미끄네일은 먹이와 동료의 구분이 애매해서 친하게 지내다가도
녹여서 먹어버린대요. 그리고 뭐 이 외에도 데스마스. 예, 그 친구는 이제 요 밑에 가면이 있는데 가면 들고 다니죠. 생전 살아있을 때 얼굴이다. 그러니까 얘는 죽은 사람이 된 포켓몬인데 생전의 얼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죽으면 그 데스마스 밑에 우리 얼굴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죽어서도 죽어서도 이 얼굴을 버리지 못하는 거야. 2회차도 요코라선인 거 아니에요. 2회차도. 그렇죠,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 네. 깜깜이. 아, 깜깜이. 왜냐면은 깜깜이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멜리시였나요? 네네네. 그런 포켓몬이 보석 포켓몬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집단으로 이렇게 야생 포켓몬이 출현할 때 깜깜이가 들어와서 공격을 해요. 멜리시의 몸에 있는 보석이 깜깜이 눈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뭐 깜깜이가 훨씬 먼저 나오긴 포켓몬이긴 네. 하지만 뭐 하지만 인썸의 상상력을 풍부합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럼 도감을 한번 꼭 읽어보시라. 네. 서로 뭐 잡아먹고 하는 건 기본이고요. 네. 근데 사실 그래야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자연계의 어떤 조금 그렇죠. 느낌이 그렇죠. 나죠. 이게 이 라이프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니까. 라이프 사이클. 서크로본. 이게 생태계의 이제 순환. 근데 이 작업 실망하면 이 노래를 항상 부르는 그렇지 않아요? 메가지나가 우리가 알기로는 되게 포켓몬이 그 주인공과 막 그 끈끈하고 유대관계가 좋아져서 막 딱 진화를 할 수 있고 이런 걸로만 알았는데 네. 7세대부터 얘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 포켓몬을 상당히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다라는 게 있는 게 일단 갸라도스 같은 경우에는 네. 메가 진화를 하면은 파괴 본능 외에는 어떤 기능도 못 한다라는 그 도감 설명이 있고 네. 그리고 푸테라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힘이 네. 푸테라에게 고통을 줘서 잔혹하게 만든다. 보만다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폭력성으로 자신이 기른 트레이너를 공격할 수도 있다. 별명이 피해 젖은 초승달이다. 피해 젖은 조승달. 날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중학교 때 오키도키 별명 같은데. 뭐? 피해 젖은 젖은 잇몸. X1이 플레이했을 때 게임 내에서는 굉장히 거의 성스럽게 표현됐거든요. 그죠. 맞아. 메가지나가 그래서 이거 거의 숭배하는 느낌이었는데 그 포켓몬이 네. 다중 차원설이 있어요. 그게 이번에 써낸문에 가지고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이제 차원에서는 이 메가지나라는 게 뭐 유대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좋은 거지만 네. 이 썸문의 세계관에서는 포켓몬을 괴롭게 하는 행위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래도 다중 차원에서 지구가 그렇게 얼빵해졌구나. 애니메이션은 아니에요. 그래요? 게임 얘기하고 있어. 게임 얘기. 게임 안에서 다중 차원이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우승 못하고 가서 그렇습니다. 물 타입으로 불을 못 이겨서 충격받고 글로 간 거예요. 마이클 오웬이 왜 맨유에 간지 알아요? 왜요? 이길 수 없으면 합류해라. 펜 씨는 작은 꼬마가 얘기를 했어요. 아스날에 있을 때. 네. 그러면 저희가 포켓몬 애니메이션 20주년을 맞아서 옛날 저희가 봤던 포켓몬에서 정말 감명 깊었던 명장면 하나씩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키도키 하나 얘기해볼까요? 우리의 영원한 콩라인 지우가 네네. 그래도 나름 리그에서 처음 우승하는 장면. 오렌지 리그 우승 장면. 오렌지 리그 우승 장면. 마지막 경기가 이제 헤드 트레이너였던 이제 강산과 대결한 장면이잖아요. 네네네. 이 강산의 네. 망나뇽이 이제 리자몽, 켄타로스, 그다음에 꼬부기를 연달아 격파를 하고 네. 마지막 상대로 이제 그 피카츄랑 상대하는 건데 여기서 피카츄의 재치가 슈퍼벨브. 와 엄청났어요. 피카츄가 꼬리로 이제 스프링 탁 네. 타가지고 딱 머리 딱 달라붙어서 자폭 공격을 하는데 네. 와 피카츄가 이래서 나중에 끝까지 지우의 파트너로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늘 포켓몬스터 네. 얘기 나오면은 말하는 그 전격 피카츄에도 네. 이 장면이 있는데 네. 이때는 만화책이 이제 그 오렌지 제도 그거보다 먼저 나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만화책에서는 망나뇽 입속에 들어갔어요. 네. 피카츄가. 입 안에서 전기 쇼크를 일으켜가지고 얘를 쓰러뜨렸거든요. 애니메이션 버전 보면서 심드렁했어요? 아니 입에 들어갈 거라 생각한 거지 나는. 피카츄! 망나뇽 입에 들어가! 지우가 아무리 그래도 얼마. 근데 안 들어가더라고. 만화책은 설정이 되잖아. 망나뇽 피부가 두껍고 전기가 잘 안 통해. 그러면 입 안에서 조지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애니메이션은 머리 위에 달라붙어 씩하고 있으니까 아니야 저건 아니야 입 안에 들어가서 조져야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뮤츠의 역습을 뮤츠의 역습. 우리 다들 극장 가서 봤잖아요. 네. 뮤츠의 역습. 근데 요즘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나중에 나온 포켓몬 극장판 중에서 굉장히 명작들을 뽑지만 저는 뮤츠의 역습이 제일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웃긴 짤방으로 많이 쓰이는데 그 피카츄끼리 서로 깃방맹이를 때리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알고 보면은 웃긴 짤방 쓰이지만 슬픈 장면이에요. 아 그럼요. 저는 아직도 그 피카츄의 그 눈물 어린 작화라고 해야 되나? 연기랑 막 해가지고 되게 치근하게 느껴졌던 장면이었거든요. 그때 피카츄끼리 서로 피카! 막 울면서 때리거든요. 막 연인이 새로 헤어질 때 막 싸우듯이 막 가란 말이야! 너 때문에 되는 일 하나도 없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상해 씨가 진화를 거부하는 에피소드인데 저는 이걸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를 해뒀던 적도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이게 왜냐면은 제가 어린 시절에 남들 PC방에서 게임할 때 저는 포켓몬 외국 사이트 막 뒤졌어요. 네. 그때도 지금의 세레비넷 같은 게 있었단 말이죠. 막 뒤져가지고 포켓몬스터 다음 에피소드가 뭔가 막 이렇게 찾아보고 이랬는데 정보에 얼리거든. 아 그럼요. 그때 이상해 씨가 있고 네. 막 다른 이상해 씨들이 이상해. 이렇게 빛나는 장면들 스틸컷을 보고 네. 이상해 씨가 진화한다. 이상이 풀이다 이제. 이제 이상해 풀이다. 이제 봤지? 이제 이상이 풀이야. 네. 리자몽도 진화했고 기대하고 한국 편을 딱 봤는데 내가 이렇게 나왔지. 봤는데 갑자기 이상해 씨가 난 진화가 싫어! 라고 하면서 진화를 안 하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피카츄가 진화를 거절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포켓몬 애니메이션은 인기로 간다. 그렇죠. 인기에 따라 진화를 안 할 수가 있다. 진화에서 인기가 떨어지면 진화를 안 하겠다 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 꼴보기는 그래서 조짐조차 보이지 않았죠. 아니 진화 에피소드도 없었어요. 그때 좀 공감되는 에피소드였어요. 어른이 되기 싫다. 어른이 되기 나는 싫다. 늘 진화하고 싶지 않다. 늘 이 느낌 그대로 살고 싶다. 난 언제나 사이먼이고 싶다. 저는 그때 보면서 정말 감명 깊었던 그런 포켓몬 에피소드였는데 과연 이 포켓몬 20주년 극장판 네. 너로 정했다 여기에도 이런 감명 깊은 장면들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일본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많은 행사도 하더라고요. 1화 재방송도 하고 로켓단 그 열기구 있잖아요. 그거 날리는 그 행사도 했어요. 정말요? 만들었는데 그게 안 떴어. 왜 뜨지? 헬륨으로 만들면 충분히 뜰 텐데. 그날 뭐 날씨랑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떴어요. 그래서 그날 비행선을 못 찍었구나. 그 행사 때 뭐 이 로켓단의 하야시바라 메구미 미키시노치로 뭐 이렇게 성우들이 와가지고 봤는데 안 뜬 거야. 그런데도 인지상정을 외쳐줬구나. 대신에 이 실물 사이즈를 봐서 기뻤다. 어쨌든 이런 포켓몬 20주년 기념해서 여러분 많은 포켓몬에 대한 애정 보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분간 또 포켓몬이라는 컨텐츠는 울트라 써네문이 나올 때까지 봉인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오면 또 하겠다는 소리잖아. 반박을 못하겠는 게 그 애니몬스터 조회수 최고 레벨 아니에요? 최고 탑 1이죠 포켓몬이. 네. 동심 파괴 포켓몬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다음에는 더 무서운 남양 특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썸이 여름에 하는 거 싫다고 했기 때문에 겨울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만화영화는 대형 팬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메가진화 중에서 메가부사이저를 제일 싫어합니다. 왜요? 그 날개가 조금 눈처럼 보이고 막 그런 게 전 나방도 무서워하거든요. 나방의 이제 문양 자체가 원래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걸 위협하기 위한 용도잖아요. 아우. 그래서 인성을 위협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주식은 아닌데 제가 나방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주식이 아니라고 하면은 다른 식사에는 벌레를 먹는 아니 그게 아니라 보통 식사로 먹는 게 아니라 이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자전거 타고 힘들잖아. 힘들 때 어렸을 때 입에 싹 들어갔는데 아이 뭐야 하면서 침을 모아서 그냥 냅다 꿀꺽 삼켰어요. 그때부터 아니요 그 이전부터 멍청하게 했어요. 엄마는 다른 걸 원인으로 보시던데요. 한자 단일 언어로 쓰는 맥이라는 맥을 끈타 할 때 그런 맥인가? 그거 아니에요? 딴 얘기인데 남동생이 중국어 이제 자격증을 따야지만 졸업을 해서 중국어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서 공부하다가 망할 각골 문자 이러면서 얼굴을 본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다. 그죠. 보여주기 싫어한다 이런 설정도 있고. 그게 우리도 원펀맨에서 보면 미역 귀신 같은 애 나오잖아요. 미역 얼굴이 안 나오고 시커멓게 나오잖아요. 그 사이타마의 발모 효과를 기대하는 미역국으로 변한 그 친구요. 그렇죠. 네. 설인 막 이런 거 준비하는 거야. 예티 이런 거 준비하는 거야. 설인 설녀. 설녀는 괜찮아요. 좋아해. 안 돼.
왜 안 된다는 거야? 좋아하니까 안 돼. 설녀 그 만화 못 봤어? 내가 너를 눈속에서 살려줄 테니까 밖에서 설녀를 만났다니까 하지 말라고 딱 했는데 학교 가다가 왜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어제 어디 말이야. 말하지 마. 설녀가 하자마자 넌 정말 미리 사나이구나 이러면서 두 번 세 번 죽는. 그러면 겨울에 뵙도록 하지요. 이 2주 연속 별로 좋아하지 않는 특집이어서. 다음 주는 인썸이 좋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좋아합니다. 그건 좋아하죠? 그것도 네, 좀 네, 네. 희소식이도 들려가지고 네. 좋아합니다, 그건. ADBC